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Жодна нормальна людина на землі не відповість. 마지막 한 랭킹,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함께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돌격병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군이 인해 전술로 지난주에만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관님, 네. 정말 북한군 병력이 총알바지, 소모품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전황을 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나 지금 현재 가장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쿠르스크 지대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그 방어 진지를 깨기 위해서 돌격을 감행하는 그런 어떤 단조로운 전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2월 이후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갑 차량의 약 80%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전술을 수행할 수 없는 마땅한 장비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북한군이 오기 이전부터 사실 인해 전술에 매달려 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정말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드론에 노출이 되면서도 즉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그걸 버티면서 참호 하나하나를 깨는 게 러시아군의 전법이다 보니까 그런 전법은 당연하게도 많은 인명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과거에는 러시아군이 그런 인명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죄수를 징집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체첸이라든가 이런 용병들을 썼는데 그마저도 이제 용이하지 않으니 북한군을 그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특히나 쿠르스크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죄수 징집병들이 하고 있던 그 돌격병의 역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갑 차량이라든가 보호 장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에 있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확인하다시피 그냥 들판을 맨몸으로 걸어가다가 드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마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 측이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포로가 될 바에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100%다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연성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북한군은 사실 적군에게 잡혀서 투항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북한군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군 내부에서 이 자폭 정신, 총폭탄 정신이거든요. 아하, 네. 즉 적에게 붙잡힐 바에는 자폭해라, 자결해라 이런 것들을 약 10년 가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정신 상태에 상당히 세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이 미군에게 맞서 싸울 때 사실상 거의 투항하는 대신 반자의 돌격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자결하는 방식 그때의 그 군국주의 그 정신을 일본군이 그때 내비쳤었는데 그러한 정신 상태를 북한군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대표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1997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무장공비들이 이제 잠수함이 좌초되니까 북한으로 이제 북한 돌아가기 위해서 육로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험난한 육로를 견디지 못하는 그 잠수함 승조원 11명은 북한군이 직접 사살을 했거든요. 즉 투항하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네. 실질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그렇게 생경한 것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병사들한테는 사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 투항을 하게 될 경우 그 가족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협박을 정말 많이 받았을 테고요. 본인들도 네. 그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선택을 내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당국이 확보한 북한군 병력 일부 명단도 공개가 됐습니다. 명단이 적힌 종이가 하나 공개가 된 건데요. 가장 어린 군인은 18살에 불과했고 여기에는 부모의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거 명단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군인들의 나이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죠, 네. 어린 병사들, 뭐 북한에서는 폭풍 군단에 뭐 정말 훈련된 그런 전투 병력이 보내졌다라고 초기에는 전해졌지만 까고 보니 상황은 사실상 정말 어린 뭐 18살, 20살밖에 안 된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네. 병사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좀 경악스러운 것은 지금 파병당한 군인들의 그 부모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조회해 보니 그 안에 그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면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그 부모들이 노동자나 농민, 즉 북한 당국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정말 북한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최하층의 사람들의 자녀들만 차출을 해갔다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부모가 없는 자녀들, 즉 부모가 없는 병사들을 차출했다라는 것은 만약 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사살되었을 때 그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전쟁, 남이 나라 전쟁에 이렇게나 많은 병력을 차출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이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인 사람들만 차출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두 번째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들의 출신 중에 함경도 출신은 없습니다. 함경도 출신이 없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탈북민 중에 함경도 출신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원 조회를 했을 때 혹시라도 뭐 남한에 가족이 있거나 그럴 경우 이들이 투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함경도 출신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우리 국정원이 밝혔고요.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진 속 동양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 초췌한 모습으로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북한군 포로의 존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북한군의 피해라든지 또는 북한군이 연령대 또는 뭐 출신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만 사실 알 수가 있는데 이 생포된 북한군으로부터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리고 또 어떤 상태에서 왔고 또 얼마나 왔고 또 자신들의 어떤 지금 심리 상태를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생포되었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하루 만에 부상이 심했는지 뭐 사망했다는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또 그 부상자들이 아마 생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추정만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또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그 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을 생포했지만 심각한 부상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제공한 채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그들을 생포하지 못하도록 온갖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전쟁을 치르는 국가 입장에서는 전투 결과로 많은 포로들을 생포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을 더 과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다른 어떤 정보상의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법인데 근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생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서 북한군이 사지로 몰렸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만 있다거나 혹은 생포를 한다고 해도 워낙 부상이 심해서 사망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체제가 이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체제일 뿐이고 여기서 동원된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뭐 전 세계라든지 또 해당 체제에 있는 국민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또 메시지를 보낸다. 뭐 또 전투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전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이라면서 북한군 병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취약했던 만큼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던 것 같은데요. 드론 대처법 내용을 좀 보면 무인기를 발견하면 3인 1조로 뭐 유인하는 사람은 7m, 쏘는 사람은 10에서 12m 거리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 김금혁 보좌관님, 예.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엔 사람이 미끼가 되는 그런 위험한 전술을 좀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전술을 러시아군이 북한에게 전수를 해 주었는지 아니면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터득한 노하우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게 어떻게 드론 사냥법입니까? 사실 저거는
한 명의 군인을 미끼로 내세워서 두 명의 군인이 그 드론을 사냥한다는 전략인데 그러면 그 한 명의 군인은 드론한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하는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그 자폭 드론, FPV 드론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좀 더 내려다 보면은 어떤 군인이 서 있으면 드론도 서 있을 테니 그 서 있는 드론을 향해서 사격을 가하면 드론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수많은 드론 영상을 보면은 사람이 서 있다 하더라도 드론은 서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리를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타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한 아주 가장 초보적인 이해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미끼로 사용된 군인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드론 사냥법이 아니라 동료 군인을 사냥하는 법이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전술이고 이런 전술에 의존하는 북한군이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부상병을 돌본 러시아 의료진의 전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한 일부 북한 병사들이 겁에 질리고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런 전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병된 북한군의 상황이 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파병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개된 그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그 영상을 보면 북한군이 상당히 사기도 있어 보이고 웃는 얼굴도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전투에 투입되기 전 이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처음 나가본 것이고 어쨌든 뭐 북한이라는 그 체제로부터 믿음을 받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사기라든가 혹은 뭐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투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그 병사들은 사실상 지금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과 제대로 된 교전을 치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 진짜로 가는 도중에 대부분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드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무하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언을 빌린다면 약 3,000명의 북한군이 죽거나 사상당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12,000명이 파병 규모에 봤을 때 3,000명이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부대는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미 생존한 병사들도 전투 의지라든가 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우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제공해주지 않고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저희보다 현재 그 전투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어떤 왜 이런 전투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잃고 상당 부분 좀 많이 사기가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북한군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 사회 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